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코너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뛰어들어 오셨어요. 예.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뭐 대구에 선거 유세 지원 가셨잖아요. 춤을 엄청 잘 추시던데요. 아니에요. 아니, 어제 따로 배우신 겁니까, 춤을? 아니요. 그 저 유세 마치고 예. 이제 단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회부는 그 이재정 의원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율동 그 따라 했죠. 예, 영상이 나오네요. 아우 창피해. 아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근데 그냥 갑자기 한 것 치고는 너무 잘하시는 뭐 이렇게 응원단 같은 춤인 거잖아요. 지금. 저봐요. 하나도 안 맞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바로 따라하신 거예요. 네네네. 저 정도면 소질이 있으신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 다녔습니다. 조금 다니셨습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이런 현장을 잘 못 나가갖고 네.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확실히 좀 선거 좀 뜨거운 분위기가 나오던가요? 저기는 저 대구인데요. 예. 대구 고향이시죠, 특히. 또.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안동이고. 예. 그래서 고향이죠. 음.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고. 그래서 열기는 뭐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음. 그래도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운집해 있지만은 예. 또 이 유세를 주최하는 저희들로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또 철저히 준수하면서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조심이 되고 또 제한되는 것들이 좀 있고 해서 저번 19대 대선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움츠러들죠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이번 대선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사회에 그 희망을 주고 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야권 단일화. 네. 아무래도 선거 막판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공회전이 반복되는 것 같죠. 네네. 아무래도 안철수 캠프에 그 아주 안타깝고 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단일화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참 그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공회전이라고 드린 것조차도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죠. 네. 어제 보니까 종시 의원님께서 이 단일화 그 상황이 이 쇼트트랙을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참여하기가 힘든 것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전망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선거운동은 특히 그 후보 당사자의 멘탈이 가장 중요한데 정신 상태가 네네. 제가 그때 안철수 후보로 잠깐 빙의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니까 정말 평소에 그렇게 각별한 그 우리 그 김미경 교수 배우자 김미경 씨가 코로나19 확진됐죠. 예, 정말 그 사이 금술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셔가지고 더군다나 지병도 계신다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먹먹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 또 저렇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후보의 심정을 감정을 이입을 해보니까 혹시 뭐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진짜 참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힘드실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우리 안 후보님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쭉 보면은
굉장히 뭐 멘탈이 대단히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이번 상까지 치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툴툴 털고 또 일어나시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가족의 문제가 닥쳤을 때 뭐 그렇게 정치적인 선택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이 있지만 어떤 대업을 위해서 좀 내가 희생하겠다 하고 좀 가족보다 다른 뭐 판단을 좀 굳건히 밀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또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고 자기 선거를 도와주려고 나섰던 그런 분들이 지금 유세버스 사고도 예, 또 예, 연관이 예. 돼 있으니까. 예. 운명을 좀 달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 유세버스에서 LED를 돌리려고 발전기를 틀다가 그 유독가스가 발생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 후보께서 굉장히 자책감 같은 게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걸 툴툴 털고 그냥 강인하게 곧장 일어나시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그러니까 배우자 김희경 교수의 코로나19 확진 문제와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겹친 거죠. 사고까지.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멘탈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 그러면 이 야권 단일화 전망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뭐 시간적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를 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봐서는 뭐 그걸 그렇게 순순히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보면 특히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그런 분들 언동을 보면 약간 좀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예. 좀 뭐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론조사는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자기들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당신 결단해라. 당신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지 않겠냐. 양강으로 결집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으로서도 여기서 그러면 또 내가 드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정치적 생명이 계속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총리 장관 이런 거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마치 다음 21대 대통령을 뭐 제의할 듯한 그런 뉘앙스 비슷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플랜을 짜주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죠. 네네. 네. 뭐 보도가 됐는데 뭐 없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뭐 오보라고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5년 후입니다. 5년 후의 일을 그걸 정말 불확실한 거고요. 그걸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아마 대단히 결연한 의지로 이번 대선을 완주할 모든 물적, 인적 또 정책적 완비를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여기서 중도 포기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남은 이제 2, 3주 동안 어떤 그 입장이 절충되거나 조율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쇼트록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안철수 후보의 현재 멘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 안철수 후보의 멘탈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털고 잘 일어나실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 전에 계속 저기 송영길 대표부터 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 좀 구애를 계속 해왔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어떤 연대나 이런 것까지. 그건 좀 지금은 물 건너갔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운동 직전에 윤석열 후보 쪽에다 제안했던 것 그걸로 이미 결론은 난 거죠. 민주당과는 단일화가 없다는 것을 그건 전제로 한 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 쪽에다 제안을 했다가 저기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신은 어떠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방안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 그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뭐 이쪽 통합을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책뿐만 아니고 인사,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예. 유능하다면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선거 중에 누구를 어떤 자리에 쓰겠다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 대원칙은 확고합니다. 그 대원칙을 가지고 계속 국민 통합을 주장을 하다가 만에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와 또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안철수 후보 측과 또 괜찮은 사람 안 후보 본인을 포함해서 또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얘기죠. 국민통합정부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좀 구체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정성 의원님 나오셔갖고 유승민 전 의원을 여기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뭐 내각의 뭐 구성원으로 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중에 다른 당에 계시는 분을 구체적으로 딱 거론해가지고 저분 괜찮다, 저분 데려다 쓰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같은 당 의원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그건 분열책이다라고 당장에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장 아까 일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네, 뭐 이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는 정도로 대충 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별로 그건 그렇지만은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분은 맞으니까요. 예. 뭐 지금 누구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 민주당 얘기로 좀 잠깐 주제를 바꿔서요. 앞으로 선거 전략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보도가 됐던 게 민주당에서 작성한 유세 기조라는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뭐 폭탄주 중독 환자한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뭐 주술 신천지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상당히 좀 거친 얘기들도 좀 오가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 네거티브한 부분들까지 같이 선거 기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선거 기조라고 하기는 못 하고요. 저는 그게 뭐 자세히 방송 그 화면으로 봐서 잘 식별은 안 되는데 아마 유세차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닐 때 연사가 이렇게 하나 마이크를 잡고 같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뭐 듣거나 말거나 계속 뭐라고 이제 떠들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때 반복해서 하는 말, 일방적으로 던지는 메시지, 그걸 아마 지침, 어디서 입수해 가지고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선거 기조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큰 선거 그 기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그게 바뀌어 가지고 내려와요. 지침이요. 오늘의 메시지는 어떤 거다. 왜냐하면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이 하네.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세차가 돌면서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짧잖아요. 뭐 이렇게 복문으로 돼 있지 않고 단문으로 그냥 다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거 기조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지침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침이 아니고요. 지침이 아니고 그날 차량 유세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저 시민들께 예. 전달할 문구를 나열한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조홍천 의원님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 발언이 이제 지난주에 있어서 조금 후폭풍이 이번 주까지 이어져 왔는데 네.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글쎄 어쨌든 우리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명확하지가 않고 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제 자신의 전공 분야가 수사입니다. 예. 이 분야만 들어오시면 굉장히 자신 있게 자세하게 힘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적폐 수사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거를 이제 한 달도 남기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한 게 그렇게 뭐 저는 상대당이지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이 뭐 국민이 불러가지고 나왔다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검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좀 착각이십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국민적으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다만 중간에 가다가 이게 과연 방향이 맞느냐, 혹은 뭐 공수처가 저래가지고 되느냐, 또 뭐 장관이 총장을 저렇게 막 눌러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견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법개혁 공약까지 그렇게 내걸었던 게 좀 지나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예. 그리고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를 또 이렇게 뭐 권한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수처 했죠. 권한 강화가 아니고 검찰의 권한 강화. 예. 그죠?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도록 이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놨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이전이 아니고 훨씬 더 강화된 검찰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공수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경찰 국수본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검찰도 수사가 안 되니까 검찰을 갖다가 엄청나게 세게 만들어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강구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기소 수사를 같이 하는 이 검찰의 문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갖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월간 코너 우리 컨셉이 원래 이제 한 달 뒤 정치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이제 한 달 뒤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당장 3주 뒤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 최후의 웃는 승리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장을 나가봐도 그렇고 또 국민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봐도 우리는 통합이고 미래고 비전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과거고 분열이고 굉장히 좀 상반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월간 코너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월간 조응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